반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쇼카버링 랠리가 발생을 하는 것일 겁니다. 둔각으로 반전한다는 것은 매도가 할 만큼 해서 더 이상 매도가 없다.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느끼고 대응하는 그것을 잘 해나가면 시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제 시장이 재미있게 움직이죠. 힘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재미있게 움직인다는 말이 참 욕스러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파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재미있다, 내지는 이제 아주 청룡열차처럼 아주 긴장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항상 파생시장뿐만 아니라 시세의 움직임이 그렇지만, 변동성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입지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주제를 계속하면 얘기를 해보죠. 원장님께서 일전에 그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날이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위로든 밑으로든 크게 죽을 것 같다는 데 대한 준비로 양매수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마치 이제 점쟁이처럼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현재 드디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갇혀있던 변동성 밴드를 벗어났다. 이 벗어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무너지면 완전히 급락으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변동성의 폭발을 보여주지만, 하락으로 방향을 잡니다. 어떤 쪽으로든 일단 하락은 한다. 다만, 위쪽으로 움직이면 강력한 한 두세 번 정도의 강한 탄력을 보여준 다음에 꺾일 것이고, 밑으로 무너지면 아래쪽으로 크게 무너질 것이다. 어떤 쪽으로는 간에 위로나 아래든 변동성 폭발이 크게 있을 수 있고, 양매수 전략을 취했을 경우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 모처럼. 그래서 제가 그게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어진 양매수의 기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항상 누차 강조했던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선물 밴드를, 이제 선물이라는 게 연결 차트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코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제일 처음에 과거에 고점이 1100인가요? 예전에 그때부터 이제 IMF 터지면서 80 정도까지 무너졌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장이 1040인가 1030인가 이 정도까지 갔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80포인트인가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980포인트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580포인트, 그 다음에 대충 930포인트 이 정도 온 거라고 지금 기억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내지는 그냥 추세선 개념을 조금만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이게 월봉 차트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월봉 차트상의 어떤 모습들,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렸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데 충실했던 분들은 이쯤 와서는 이제 아이고 이거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이제 벌써 다 된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은 미리 한 발 앞서가지고 한 600 얼마 정도가 내지 요 정도가 또 다음에 지지선이 될 것이다 하는 말까지 한 발 앞서서 얘기를 하겠죠. 시장이 이제 이쯤 다가가요. 이렇게 다가가면 어떤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겠어요. 한계 왔다는 사람들과, 그죠? 그래도 곧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 왜냐하면 이런 얘기 있죠. 한 번, 두 번, 3세판이다.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과거와는 틀린다.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이게 넘어가겠다라는 기대감과 한계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막 첨예하게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막 이제 의견들이 막 대립되면서 선물로 치면 이제 미결제약적이 막 이전가돼야 이제 한쪽 방향의 추세의 방향을 잡잖아요. 그런 것이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혹은 모든 사람이 의견이 일치해서 좀 얌전해지면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의 개념에서, 이 투자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축소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백인백색으로 전혀 부딪히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백인백색으로 부딪히고 있을 때는 이게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들을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리포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상승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상승의 이유가 다 제각각이고 또 조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은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완만하게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모래알 같은 당시의 리서치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의견이 모래알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의견들이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으면 자기 혼자 한쪽 방향의 추세를 잡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 밴드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시세가 이렇게 가능하면 그 추세 안에서 무더기를 움직이려는, 예를 들면 어떤 중심 이평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시세가 이렇게 조금만 벗어날라 해도 그냥 이평이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조금만 벗어나면 이 당기죠. 그때는 아마 한 40일 이평 정도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형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면 시장의 의견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서로가 서로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신있게 한 두세 명 정도가 이탈하면서 강하게 추세를 이끌어버리면 이 눈치를 보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붙어버리죠. 전체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서지, 엘드는 이렇게, 알렉산더 엘드는 이걸 가지고 서지, 또 러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의견이 일치되면서 한 방향 쪽으로 쏠리면 변동성이 무서운 속도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전의 타이밍은 언제를 보느냐면 또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급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방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나 방향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의견들이 일방향성이 아닌 이 떨어지는 원인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산만하게 흩어지기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서로 떨어지는 안 좋은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뭐 의견들이 중구난방이고 오른다는 사람 내린다는 사람 막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시장은 추세대로 계속 출렁이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이 갈등 구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변제법적으로 보면 우리 정반합에서 합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립의 개념에서는 갈등이 또 생겨가지고 그 갈등이 또 전폭되면 터지면서 이제 반정립의 형태가 되듯이 주식도 이게 수렴 국면과 확산 국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이 지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러시가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만약에 중국의 문제가 터졌다. 연착륙 혹은 금리 문제가 대두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 오죠, 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는데 하필이면 이 구간에서 지금 발생한 러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것을 언젠가는 이제 뒤집는 타이밍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한번 이 추세가 꺾였다는 것이 인정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그렇다면 이 추세가 다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드랩을 일으키면서 더 밑에 내려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럴 때는 660, 640이라고 하는 의견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거의 이만큼 물려서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페일이 일어나면서 터치하지 않고 정말 700대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버리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것이 여기서 700에서 들든 640까지 내려가서 들든 600대를 위협하면서 들든 여기다를 예측하려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예측의 결과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파생에서는 더욱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예측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생각을 엇갈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오든 간에 실제 방향성이 다시 이쪽으로 변동이 폭발하는 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코스피의 구간대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기술적인 지점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것 이외에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에 의한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이제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같이 공감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간의 어떤 맥락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졌는데, 한 번 더 이제 나타나는 구간이 언젠가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